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낚시꾼 민병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본 낚시 명인 우자 마사노리 씨와 함께 최근 유행하고 있는 잠길지 조법, 전층 조법에 대해 알아보고 또 일본의 최남단 시고쿠 아시즈리 미사키에서 재미있는 낚시 조인기를 소개드려 볼까 합니다. 이곳은 태평양 연안과 접해 있다 보니 다양한 어종을 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보실까요? 네, 여기가 아시즈리 미사키 마을입니다. 대략 300가구가 좀 모여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밑이 그 출항지가 되겠고요. 네, 아침 지금 시간이 대략 5시 반인데 출조 준비를 저 밑에서 저희가 하고 있었습니다. 우자 마사노리 씨하고 그다음에 안내를 맡은 오카다 겐지가 보이고요. 이렇게 이쪽은 저희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출조 나가는 팀들이 몇 팀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은 것은 한 40대 후반의 여성 조사가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이분입니다. 지금 낚시를 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우자 마사노리 씨하고 그다음에 젊은 다이아 필드 테스트 오카다 씨입니다. 굉장히 좀 미남인데 우리 한국의 아마 팬들한테는 아마 처음 소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낚시대에서 잠깐 묵고 출항하기로 하죠. どうですか今日の天気とかね。そうですね。今日ちょっとね東の風が強くて、この場所は結構ね東がいいポイントなんですけども、ちょっと使えないもんで西側のポイントを使うということで、僕はあまりこの場所詳しくないんですよ。詳しいのは岡田君の方が詳しいですから、彼に案内してもらって。今日のもしね行けばね、はい、宇沢さんの釣りは大体どういうパターンでやる予定なんですか。いやもう場所によってですけどね。なんか聞くところによるとポイントちょっとね今日は魚の食うところが深いんで、ちょっと深めに入れなきゃいけないんですけども、風があるようでしたらしっかりと重りをつけて沈めていくパターン、風がそんな強くなかったら前走で沈めていくパターンと、その場によってやってみます。名前からですかね。岡田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今日ですけどね、足摺岬、今日波が結構あるんですよ。この港の中でこれだけ船が揺れてるということは沖に出れば結構あると思うんですよ。だから出てみないとどの磯に上がるかちょっと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大抵もう東はできないんで西磯になっちゃうと思うんですよ。だからそこで全般的に西磯は深いんで、やっぱ重たい仕掛けで波があってさらしがきついような時であればやっぱ重たい仕掛けで田のかっちり取ってやるような仕掛けの方が魚が出ると思います。これから行きましょうか。行きましょう。頑張ります。 드디어 출항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동쪽 포인트로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지금 방파제가 이중으로 보이죠. 아시즈리 미사키는 태평양하고 접해 있다 보니까 남바다입니다. 그래서 너울이 밀려오면은 하나의 방파제가 좀 모자란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중으로 쳐서 너울을 갖다 상쇄시키는 거죠. 지금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바람이 너무 세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을 못 가고 지금 서쪽으로 좀 꺾는 중입니다. 바로 서쪽 포인트에 떨어진 역 지금 상륙하고 있는 거죠. 11시 30분에 다시 한번 저희한테 온다고 약속을 하고 배를 철수했습니다. 포인트를 지금 나누는 건데요. 어디가 좋으냐고 물어봤더니 오카다 겐지 가이드가 아무 데서나 해도 잡힌다고 정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자 마사노리가 뭐라 그랬냐면요, 그 얘기 듣더니 자기는 그 말에 수십 번도 속아가지고 그 말이 제일 무섭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외부 바로 옆에 있는 포인트입니다. 여기 일본 다른 팀이고요. 요거는 도보로 걸어 들어온 현지 낚시 분들입니다. 굉장히 너울이 셌습니다. 그날 도착하자마자 제일 바쁜 게 바로 저 작업입니다. 미끼 밑밥을 개는 가장 뭐라 그럴까요? 짜증나는 작업이라 그럴까요? 우리 갯바위 위에서 우자 마사노리 씨는 처음에는 전층조법을 구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포인트는 뭐냐면은 바로 남바닥에서 때리는 너울이 생겨가지고 포말이 생기는 그 포인트입니다. 지금 저렇게 서서히 들어가는 독특한 전층조법의 그 찌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걸었거든요. 뭘까요? 본인도 지금 걸고서 뭔지 잘 모르네요. 다른 어종 이름을 좀 얘기하는데요. 지금은 또 쥐치가 아닌가 또 얘기했습니다. 근데 나온 것은 시마지네요. 저것이 상당히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GT의 그 어린 새끼입니다. シマアジです。これはどっちかというとグレーというよりもシマアジ釣りたかったですね、僕はね。 우자마소니까 재밌는 얘기 シマアジを 하네요. 釣りに来たんですね。 뱅이돔 낚시를 와가지고 시마지가 계속 나온다면 자기는 뱅이돔 낚시 こ 그만두고 れが釣れるならグレーいらないです。 이 시마아지만 全 찾겠답니다. 部シマアジでもいいぐらい。 얼만큼 저 생선이 맛있으면은 자기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타 어종을 잡는다 그러죠. 大丈夫大丈夫やれよ。 전형적인 전층조법에 그 찌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戦争情報というのはまだ非常に新しいんですよ、歴史的には10年経ってないぐらいの歴史ですけども、ひじめ探りというのはもう20年ぐらい前からトーナメントで使ってました。それが約ね15、16年前に雑誌に、ね、みんな発表されて中でわっと盛り上がったと。要するに今まであった仕掛けをそのまま沈めていくパターンで、コマセと合わせていった状態ですね。それがだんだんとその浮きがその時使ったのは2B とか B とかって時使ったわけですよ。で今度それが今度そう沈め探りするために浮きの浮力殺してきました。そうするとゼロになってきましたね。ゼロと雪で沈めていったと、浮き止めつけて、そういったら浮き止めなくたって沈む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で沈めていったのが、一番簡単に言えば前走の始まりですよね。でその時と並行してスルスル釣りというのをやってましたから、それが多分どっかで合体したりね、いろいろ考え方があって発展していって今の前走釣りができたんじゃないか。 전층조법 잠길지 족법의 그 역사인데요. 잠길조법이 한 20년 전에 그 스타트가 되고 그 이후 5, 6년 뒤에 絶対おかしいよね。 잠길지 전층조법이 시작됐다는 그런 名 얘기입니다. 前に突っ込んできてるもんな。 근데 또 걸긴 걸었는데 자꾸 이상하다 그러는데요. 今度は鷹の葉でした。取り上げません。 아, 아홉 日本で 동갈이네요. はゲームセットと言われまして、これが釣れたら 일본에서는 저 고기가 잡히면 게임 셋, 우리로 치면 게임 아웃이죠. 그날 낚시는 끝났다. 그러한 표현을 하는 고기입니다. これは 제가 이게 일본이 다른 명인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 아홉 덩가리가 나타나면은 때는 그 조류가 상당히 안 좋을 때 저 어종이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저 어종이 나타나는 날은 뱅에돔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뭐 속담이 아니라 거의 정설로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옷가닥인지 지금 걸었습니다. 지금 그 고기가 남바다로 지금 치고 달리는 것 같아요. 낚싯대 각도를 보니까 대단하게 지금 치고 나가네요. 지금 레바를 풀어주죠. 지금 고기가 저쪽으로 사이드로 지금 가니까 제자리에서 버티지 못하고 자리 이동을 해가지고 낚싯줄 각도를 살리는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멈춘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펌핑 자세로 들어가네요. 자, 펌핑 들어가죠. 급하게 마음 안 먹습니다. 천천히 드랙 조절해 가면서 다시 펌핑 들어가고요. 이거 뱅이돔은 아닙니다. 다랑어네요. 이날 그 점다랑어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것도 거의 뭐 60cm급 점다랑어인데 그 가볍게 그 제압들을 하더라고요. 대략선 목줄이 1.7 또는 2호인데 딱 그 걸리면은 일단 줄을 쫙 풀어줘가지고 7, 80m까지 그 원줄을 풀어주더라고요.
ごい強いファイトでね、本当面白いですね。競争をねすごい走るんですよ。だからね、ものすごいファイトして楽しいです。美味しいんですよこれ。 저기입니다. 저 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다랑어 중에서도 저 점 있는 것이 상당히 맛있답니다. 네, 저 사람들은 저걸 갖다 갓조라고 부르더라고요. 우자와 마사노리스 포인트가 참 좋았어요. 딱 그 갯바에 부딪혀가지고 너울이 부딪히면서 포말이 저렇게 앞으로 쭉쭉 뻗어주는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또 다시 들어가죠. 저렇게 전축 저렇게 잠기다가 입질이 탁 오게 되면 지금 저 새끼손가락으로 숯불을 멈추고 있는데 그 줄이 팡 하면서 튀어나갑니다. 네, 걸었습니다. 범돔이네요. 우리 제주도에 가서 보면 저기 한 5cm, 10cm짜리 그 조그만 범돔들이 있는데 이건 큰 범돔이네요. 제가 아는 그 칼라우탁을 뜨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저 고기를 한번 꼭 잡아달라고 옛날부터 부탁을 하는데 이날 참 쉽게 잡혔습니다. 제 모습이네요. 똑같이 점다랑어가 걸렸습니다. 이게 우자마산 쪽 포인트로 그 점다랑어가 치고 달리기 때문에 낚시대 각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자리 이동을 하면서 그쪽을 좀 들어가고 있는 중이십니다. 옷가닥에 이제 포인트를 일단은 밀어내고 계속 지금 달리고 있었거든요. 완전히 우자마사노시하고 옷가닥에 이제 그 사이에 꼭살이 껴가지고 펌핑을 이제 들어가네요. 일단 저 때만 해도요, 저거 한 70m 제가 풀어줬거든요. 줄을 풀어주면 풀어줄수록 줄에 그 인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쓰는 것이 저 때 1.85 원줄이었는데 많이 풀어주면 풀어줄수록 여에 쓸리지만 않으면 풀어줄수록 1.85 원줄이 2호가 되고 2.5호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 곳에서 힘을 뺀 다음에 가까이 끌고 와가지고 승부를 내는 대략 그 빠른 고기들은 그러한 식으로 공략하면 가는 줄로도 가볍게 제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원위치로 오는 거죠. 이제 고기 힘이 많이 빠졌거든요. 처음엔 굉장히 달려요. 이때 바로 이제 바람이 부니까 낚시대에서 그 피아노 줄소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썼던 그때 목줄이 1.75였습니다. 그리고 저 점다랑어는 일단 고기를 걸게 되면 수심 깊게 도망가지 않고 대략 깊어도 4m, 5m 그 선상의 그 수심을 수평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낚은 쪽에서 침착히만 대응을 하면은 충분히 그 60 내지 70cm 점다랑어는 1.75의 목줄 가지고 충분히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달릴 때는 맞승과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달릴 때는 달리게끔 줄을 추고 한 100m 정도 빼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천천히 파이팅하는 그것이 이 다랑어류를 잡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얘를 아주 천천히 잡아가지고 힘을 빼가지고 올려야겠다. 그 뭐라 그럴까? 그 날 잡아가세요 하는 거 있죠. 그런 상태를 만들어서 가볍게 뜨겠습니다. 지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달리는 그 힘을 빼놓고 그 다음에 이제 뜰채질을 하려고 그렇게 작전을 잡습니다.
거의 이제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입 벌리고 이 머리통이 물에 저렇게 둥둥 떠 있으면은 이제는 뭐 마음대로 날 잡아 가세요 하는 상태입니다. 또 달리는데요, 그래도. 악착같이 버티네요, 저놈도. 저게 그때 당시 한 거의 60cm급이었어요. 옛날에 우리 그 제주도에서도 점단어가 좀 꽤 나오는데 대략 그때 보니까 사이즈가 40에서 50 사이즈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거의 60cm급이에요. 아주 이상한 고기만 잡는데 이게 목적하는 고기는 안 나오고 그 다랑어만 계속 나오는데 뭐 이거 회를 한번 먹으면은 뱅이돔 회 안 먹는데요. 그 정도로 맛있대요. 저 입을 한번 보십시오. 크릴을 엄청 먹었는데. 크릴이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밑밥을 던졌는데 그 밑밥을 갖다가 계속 입을 벌린 상태에서 그 고래가 새우 먹듯이 그 먹었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안에 작은 그 멸치 이런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기회가 좀 드물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큰 놈이 걸리면은 그걸 낚다 보면 좀 당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그 포즈는 이 낚싯대를 딱 걸었을 때 보면은 이 대가 어디로 걸리냐면 이 팔 있지 않습니까? 이 팔에 이 안쪽에 갖다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엄지 손가락은 이렇게 펴가지고 하는 것이 기본 자세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방향을 우리가 핸들을 치면은 낚싯대를 이렇게 좌우로 흔들 때 엄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엄지 가지고 방향 지시를 하면서 자기가 각도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지로 잡아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인지는 그 레바를 걸고 그러한 식으로 이제 파이팅을 하는데 요런 거는 한 30에서 40 전후. 그 다음에 감성돔 같은 경우에는 뱅에돔보다 힘이 좀 약하니까 45 정도 되는 사이즈도 충분히 이 자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같이 그 다랑어, 그다음에 속도가 빠른 그 방어, 우리 치면 부시리 같은 것들, 뭐 1m 넘으면 좀 힘들고요. 그러한 것들은 약간 좀 장시간을 그 파이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낚싯대를 어디에 거냐 이렇게 배 아니면은 그 이렇게 허벅지 이쪽에 걸어 가지고 그 장기전을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일종의 이제 우리 또 세계에서는 이걸 배치기라 그러는데 괜찮습니다. 배치기 한다고 그렇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 고기 사이즈에 맞춰서 자세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그 설명이 대형어를 낚았을 때 그 자세 설명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대형어를 걸었을 때는 배나 이 허벅지에다가 낚싯대 끝을 대고 장기전에 돌입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지금 또 걸었습니다. 요거는 크네요. 네, 버팁니다. 쥐돔이네요. 그 일본에서 저 쥐돔을 산노지라고 부르는데 저 쥐돔의 그 파워가 우리 일반 뱅에돔의 보통 1.3 내지 같은 사이즈로 봤을 때요 1.5 정도의 그 파워가 있습니다. 이날 우자마사노리씨는 그 전층 족법과 장길지 족법 양쪽을 구사를 했는데 이 두 족법이 최근 일본 내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 족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족법의 차이를 크게 나눠보면은 잠길지 족법은 B, 2B, 3B, 5B 이렇게 높은 부력에 찌매듭을 세팅을 해서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뽕돌을 달아가지고 천천히 가라앉혀가는 것을 잠길지 족법이라고 합니다. 전층 족법은 00, 제로, G2 거의 부력이 없는 찌를 이용해서 찌매듭 없이 채비의 전체 무게를 가지고 가라앉혀가는 방법을 전층조법이라 합니다. 우자마사노리씨는 바로 이 전층조법의 그 달인으로서 일본에서 상당히 유명합니다. 과연 우자마사노리씨는 뱅에돔을 잡을 수 있을까요? 아주 그 날카로운 챔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그 우자마사노리가 그 일본의 그
명인들 클래스의 그 11명 중에 들어가는 대표급 명인입니다. 이분의 자세를 잘 보시면은 좋은 공부가 될 겁니다. 이게 그래 되고요. 지금 뱅이돔이 아닌가 하고 굉장히 지금 좋아하네요. 근데 대형어입니다 이거. 굉장히 큽니다. 지금 아니랍니다. 저 파고들죠 지금. 저 정도 되면 보통 저희가 봤을 때는 40에서 한 5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루가 지금 색깔이 틀리대요 지금. 뱅이돔은. 無大だ。もうなんとかしてよ。 요것이 뭐냐면요. 그 히부다이라는 그 어종입니다. 저 고기가 꼭 그 뱅이돔 입질하듯이 無大です。 들어오거든요. もう頼むよ。 부탁한답니다. 제발 오지 말라고. 속 탈 거예요 지금. 그래도 본인이 이제 메인이 돼가지고 지금 촬영을 하는데 나오라는 뱅이돔 안 나오고 계속 이상야릇한 잡고기들만 지금 계속 잡히죠. 속이 탈 거예요. 変身とか言って。 지금 또 빨렸습니다. 찌가. 아까 그 속도를 보니까 역시 그 다랑어가 찌를 물고 옆으로 휙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그 오카다 겐지시는 전층조법을 하지 않고 그 반유동 대략 그때 보니까 한 3비 정도로 해가지고 수심을 한 거의 8, 9m를 좀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심에서 낚인 것입니다. 또 제가 걷고는 걸었습니다. 그 히부다입니다. 軸が食ってもいいんじゃないかな。ゼロってのはおかしいぞ。 이 아시즈리 미사키의 그 그래요. 특산물 중에 하나인데 조금만 수심이 좀 깊게 내려가게 되면은 잡히는 고기가 저겁니다. 뱅이돔보다 조금 더 깊은 수심에서 노는데 저도 이날 그 전층조법을 했거든요. 근데 약간 좀 바닥층에서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게 제가 그날 잡은 게 한 50cm가 거의 좀 넘더라고요. 이게 초기에는 뱅이돔인 줄 알았어요. 아주 밑에서 파고드는데 그 힘이 대단하더라고요. 그 제자리는 이게 빠른 그 너울이 아니고 그 아주 그 느린 너울이면서도 상하의 그 낙차폭이 굉장히 큰 너울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뜰채질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 녀석도 그 힘을 좀 죽여놓고 하는데도 다른 것보다는 좌우지간 그 손맛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 앞에 있던 그 포인트에 있던 분들인데 거의 두 분은 우리가 잡는 걸 못 봤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계속 저희들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또 줄 튀어나갔죠. 또 걸었습니다. カツオじゃないな。 다랑어는 아니래요. 드랙 풀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좀. 피아노 소리도 나고요. だいぶ強いけど。 꽤 세답니다. 예, 그래도 여유 있지 않습니까? 저 드랙 풀려나가집니다 지금. 早いですけど。 그리고 빠르답니다. だいぶ。カツオかなこれやっぱり。 다랑어가 아닌가 하고 다시 생각을 좀 하는데 보이지가 않으니까 지금 현재 그 손에 오는 전달되는 감으로 무슨 곡인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피아노 소리 우리 낚시꾼들은 맛이 가는 거죠. 꽤 긴 시간 파이팅을 하네요. 자, 드디어 이제 찌가 보였습니다. 또다시 파고들었고요. 버티는데 계속 내려갑니다. 또 파고듭니다. 또 파고듭니다. 이거는 낚시대에서 계속 피아노 소리를 내고서
대상어는 보이지가 않고요. 저기 이제 서서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런 것이 그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겁니다. 중량감이. カツオじゃない。 다랑어가 아니고 그러잖아요. 터졌습니다. ああ、そこもんだな。 바다고기 相 같다는데요. 当でかい。 갸우뚱하죠. 슬슬 얼굴 보니까 열받는 얼굴인데요. 지금 터트려가지고 ここは。 열을 좀 받았습니다. ないよ全然。 여기 뱅에돔 진짜 있는지 자기 봤을 때는 전혀 없는 것 같대요. 또 また石だけなんかだこれ。 화풀이를 갖다 이제 하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돌돔일 거야 하면서요. 2キロで効かないぞあれ。 한 2kg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하네요. 큰 녀석이 물고 터지니까 지금 원줄을 어느 정도 잘라내 가지고 채비를 바꿉니다. 저것은 뭐냐면 또 다시 큰 녀석이 걸었을 때 원줄이 상당히 그 영향을 많이 받았을 때 그 자기가 보증하는 강도가 나오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한 15m 정도 잘라냅니다. 대략 한 10m 정도 잘라가지고 다시 채비를 묶는 그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층조법에 찌가 스물스물 들어가는 전 입질이 아닙니다. 찌 무게로 지금 가라앉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너무 내려가서 안 보이게 되면 그때는 바로 초리 끝으로 감으로 이제 챔질을 하죠. 대략 그 이조법들은 입질이 그렇게 뭐 5cm, 10cm 안 옵니다. 안무로서 타고 오게 되면 무슨 낚싯대 끝으로 초리 끝을 확 끌고 가거든요. 이날 뱅에돔은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지만은 지금까지 대략 한 6, 7종류의 그 다양한 어종이 지금 그 선보였거든요. 시마지, 히부다이, 다랑어, 산노지, 또 뭐가 있었나요? 그 다음에 또 그 부다이 같은 게 또 하나 잡혔었거든요. 이 녀석도 꽤 힘쓰네요. 근데 이 낚싯대 각도를 보면 압니다. 이게 각도가 멀리 수평 저쪽으로 가게 되면 대략 그 점다랑어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사실 이 포인트에서는 힘들더라고요. 이 저기 어느 정도 그 채비가 안정이 돼 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점다랑어가 와가지고 미끼를 물고 도망가는 통에 뱅에돔이 그 저 어떤 먹이를 먹을 그 시간 타이밍을 안 주더라고요. 점다랑어네요. 역시. 그래도 이것도 한 60cm급 나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오카다 겐지 씨 그 저기 쏠채인데 밑밥 주걱이 떨어졌는데 지금 오카다 겐지 씨 점다랑어를 갖다 뜨다가 갑자기 자기 쏠채 밑밥 주걱만 뜨네요. 우리 처음에는 오카데긴지가 그 점다랑어를 떠주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자기 그 밑밥 주걱을 건지고 우자 마사노리스는 거의 드롭봉식으로 해가지고 점다랑어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래도 전날 저 점다랑어를 갖다 한 7, 8마리를 잡았는데
그 주방장 아주머니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이거는 점다랑어를 걸고 나서 한 점다랑어가 한 8, 90m 달렸을 때입니다. 완전히 지금 낚시대를 한번 제껴가지고 휨새가지고 지금 펌핑을 하는 겁니다. 그 낚시대의 그 휨새를 최대한으로 살리려고 그러면은 저렇게 멀리 그 고기가 달려갈 때는 완전히 수직보다도 뒤로 20도 더 줘서 110도에서 120도 각도로 제끼는 것이 그 낚싯대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그 탄성 한도를 살리는 겁니다. 저 정도 각도까지요. 그래도 갑작스럽게 달려도 그 낚싯대가 뒤로 저렇게 제껴져 있을 때는 쉽게 원줄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낚싯대의 그 휘임새와 그 고유의 그 탄성을 100%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때가 한 100m 정도 치고 나갔을 겁니다. 이제 거의 발밑으로 왔고요. 저는 그날 낚시 중에서 지금 이 고기가 제일 손맛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같은 점다랑어라도 좀 사이즈가 컸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 녀석은 달리더라고요. 좀 허옇게 보이죠 지금.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화면에서는 몇 분 안 되지만 거의 저는 한 10분 실었나요. 그러니까 그 원줄이 1.85에 목줄이 1.75다 보니까 이날 점다랑어 중에서 이 녀석이 제일 큰 것 같더라고요. 거의 뭐 한 60cm 되지 않았을까? 60cm 넘었던 것 같거든요. 그 뒤에 그 야자와라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회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잡는 거는 꼭 자기 그 저 아이스 쿨러 챙겨가지고 가져가더라고요. 우리는 저걸 잘 제주도에서 점다랑어 잡히면 드시는 분은 좀 드시는데 뱅에돔이나 이런 걸 잡히게 되면 저걸 잘 안 가져가거든요. 그 요리하는 방법이 저희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좀 틀려서 그런 것 같아요. 얘네들은 이 갓주어, 이 다랑어 요리가 굉장히 능숙하더라고요. 보통 그 일본에서 그 저 우동 있지 않습니까? 우동 국물. 우리는 그걸 멸치 가지고 그 다시를 내는데 일본은 바로 저 갓주어, 다랑어 가지고 그 맛을 내더라고요. 이게 점다랑어랍니다. 그래 줄 있는 것보다도 이게 회가 더 맛있대요. 저기 오카다상 얘기가. 그래서 이거 절대 버리지 말고 피 빼고 오늘 저녁에 회식하자네요. 저게 뱅에돔 5바늘입니다. 집이 이렇게 커도 바늘은 요만한 바늘은 충분히 잡혀. 이렇게 요만한 바늘. 바늘 벌어진 거 봐요. 오전 낚시를 마치고 그래도 동쪽 포인트를 한번 가자고 빡빡 우겨가지고 저희가 이제 동쪽 포인트를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 뱅에돔이 너무 안 보이니까 우자마사노리가 자존심 걸려 있다고 힘들더라도 동쪽 포인트를 갔는데 그게 바로 아시즈리 미사키 나오자마자 있는 초입입니다. 여기서 뱅에돔은 봤습니다. 20 몇 cm가 돼서 그렇죠. 긴꼬리 뱅에돔인데 겨우 23분. 그 동네 긴꼬리 뱅에돔이라고 이제 제가 명명을 했거든요. 동네에서 노는 긴꼬리 뱅에돔. 한 25 되네요. 그리고 또 이날 오후에는 또 비가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 비바람 속에 뒤에서 너울은 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보시겠지만은 하마터면 그 카메라맨이 그 물 뒤에서 맞아가지고 물에 빠질 뻔한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너울의 그 높이만 거의 3m 그 되는 너울이 있더라고요. 우자 마사노리가 올라간 저 포인트는 그 넣으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산노지가 저렇게 나는데 벌레 봐주세요. 저거 눈 밑에 벌레가 붙어 있는데 어우 징그럽더라고요. 이 자리에서는 그 전층을 하지 않고 이분이 그 장길지 조법을 쓰더라고요. 파도가 너무 세고 조류가 마음대로 요동을 치니까 아까 오전에 들어간 포인트하고 그 틀려가지고요. 찌매듭의 고부력인 장길지 조법을 열을 받았어요. 쓰더라고요. 건드리니까 온몸에 그냥 털을 바짝 세워가지고 그러네요. 이게 뽀고 종류라는데 바늘이 1000개랍니다. 바늘이. 그래가지고 하리샘봉이라 그래가지고 바늘이 1000개가 있다 그래가지고 별명이 하리샘봉이래요. 1000개가 되나 한번 쉬어볼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참 별나게 생겼다. 굉장히 좀 드랙을 연하게 조정을 해놨더라고요. 웬만큼 고기가 걸리면 드랙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그렇게 그 드랙을 조정해가지고 사용을 하더라고요. 고기가 하도 이뻐가지고 그 놔두지 말고 잠깐 그 뒤에 물칸이 있었거든요. 그쪽으로 좀 넣어달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고기가 상당히 이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 이것을 갖다가 그 니라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보라색도 참 이쁘고 아마 그 미술 쪽으로 본다면 자연스러운 그 색채가 저렇게 배합이 잘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고부력의 그 장길지 조법입니다. 오카다 겐지도 오후에는 그 장길지 조법으로 바꾸더라고요. 그 옆에 우자와 씨가 하는 낚시를 보더니 처음에는 계속 그 조그만 그 뱅이돔만 잡더니 좀 더 크게 잡으려고 장길 쪽으로 전환시켜가지고 낚시를 하더라고요. 저 조류가 상당히 요 사이가 복잡하더라고요. 벤자리입니다. 제주도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주에서 많이 나오는 벤자리인데 대략 저때 잡힌 벤자리가 40cm가 좀 넘는 벤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목적으로 한 대형 뱅이도 안 나오는데 저녁에 그 횟감용 그 대상어는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부 다 잡아놓고서 하는 얘기것이 뭐냐면 저녁에 먹으면 맛있겠다 하는 그 먹기 위주의 그 낚시가 돼버렸어요. 요것도 꽤 좀 좋습니다. 요 정도 되는 것들이 보통 뱅이돔이라 그러면은 거의 37, 8, 40 되거든요. 어떤 고기일까요? 초리끝이 가볍게 너무 까불지 않으면은 그러면서도 낙타가 많이 쉬면 요거는 거의 대물이거든요. 너무 초싹거리고 까불어대면 그렇게 큰 고기가 아닙니다. 히브다이 저 녀석이 꼭 뱅이돔 같거든요. 이것도 좀 수심 깊은 데서 나오는데 장길 쪽으로 해가지고 수심 좀 깊은 데까지 내려간 것 같아요. 1.75 목줄 가지고 저 끄집어내기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현지 사람들이. 왜냐면 그 바닥으로 잘 파고들어가지고 여에 많이 쓸린답니다, 목줄이. 여하튼 뭐 고기는 잘 나오더라고요. 뱅이돔만 안 나와서 그렇지 조금 넣어가지고 밑밥 몇 주걱 던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팡팡 낚시를 끌고 가더라고요.
자리 옮기는 거 보니까 이것도 꽤 사이즈가 되는 것 같아요. 꽤 치고 들어가는데요. 조금 전에 순간적으로 레바를 주면서 낚싯대 대만 각도를 세웠습니다. 이게 꼭 이렇게 됐을 때가 궁금하거든요. 뱅에돔이냐 산노지냐. 지금 우자마사누리가 쓰는 낚싯대가 꽤 허리임이 좋은 낚싯대거든요. 아, 산노지네요. 꼭 저 녀석이 뱅에돔하고 초창기나 중간이나 이렇게 보면은요, 입질이 상당히 그 비슷하고, 그다음에 펌핑을 하더라도 착각이 잘 일어나거든요. 이건 그 거의 40cm급 뱅에 저기 산노지예요. 그러면은 뱅에돔 45cm급하고 맞먹거든요. 그러니까 낚싯대가 벌써 휨새가 49cm급 이상의 그 뱅에돔이 걸렸을 때 이거 휨새가 나오죠. 아마 우자상 오늘 참 속이 탈 거예요. 오전서부터 계속 뱅에돔을 노리려고 비를 맞아가면서 동쪽 포인트까지 왔는데 맞이하는 것은 산노지입니다. 우리가 저 쥐돔인데요, 저것이. 근데 일본 사람들 거의 안 먹더라고요. 이제는 두 손 들고 철수하는 중입니다. 결국은 저희가 그 뱅에돔을 구경을 못했어요. 그 아까 25cm 조그만 뱅에돔 몇 마리는 봤는데, 비 오는 와중에 이제 저희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오늘 그 낚시 전반적인 그 소감을 그 우자명인하고 그다음에 오카다 씨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자상,今日どうですか? 今日の釣り。ねちょっとね風が強くてうなりがあって、まあ、釣りづらいんですけどね、まあ、この辺ですからね、まあ、グレーをまあメインで狙ってたんだけどもなかなか出ませんでした。今日ね、いろんな魚釣ったんですけど、そうで何の種類ですか、それ。 10種類いましたね。魚の名前言えば。カツオでしょ、はい。となんだあれはテンスにテンスにグレも出ましたよね、ちっちゃいながら、ちっちゃいグレーでしょ、それとイイサキとハリセンボン、ハリセンボンとヒブダイヒブダイと基盤の。キバンとヒブダイと変な丸っぽいなんか一の字と一の字みたいなやつと三の字と変なこんな横島の入ったカゴカキダイ、カゴカキダイとあとなんだあとあれ金魚っていう多分金魚言ってますね、だろうとあとなんだっけ、鷹の花11目ですね。ああ。岡田さんは今日どうですか。今日はねちょっとまあやったんですけど、初めやっぱ潮が動いてないっていう3の字が多いということはやっぱり潮が浮いてないということで、あんまり状況的には良くなか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けど、雨の中で光り方お疲れ様でしたよ。はい。面白いですよ釣りは。